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약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오는데 이제 정말 봄 같죠? 아직도 막 일기가 불순해서 오늘하고 어제 제가 이제 아파트 앞마당에 가서 새벽에 태우권을 하는데 춥고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옷도 막 끼어있고 모자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날이 따뜻하고 좋아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로 고생하셨는데 뭐 여전히 코로나는 있겠지만 너무 집안에만 계셔서 살이 찌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운동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은 계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란이 제가 이제 환자분들 고지혈증 환자분들 상담해 보면 뭐 커피 같은 거가 이제 방법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고급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는데 의외로 계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예 도외시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또 너무 공포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계란을 한번 다시 또 띄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계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계란과 고지혈증. 좋을까? 나쁠까? 상관없을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계란 한번 보죠. 계란은 우리가 특히 그 먹을 거 없이 못 살았을 때 그 정말 닭이 낳는 알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걸 이제 그걸 먹고 연명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우유와 더불어서 계란을 완전식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완전식품이라는 거는 그 계란 하나에 그냥 몽땅 다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아주 좋다라는 그런 좋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란을 먹지만 계란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좀 잘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 계란의 영양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보게 되면 이제 요거는 미국 농무부에서 나온 그 표를 갖다가 발췌한 건데 100g당 프레시 치킨 에그 그러니까 이제 계란이죠 달걀 100g당의 이제 그 영양소예요. 100g이라고 하면은 대개는 우리가 계란 하나에 40에서 60g 정도 하니까 평균 잡아서 계란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계란 2개에 대한 영양소예요. 일단 칼로리가 149칼로리니까 그렇게 칼로리가 높지 않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겠고요. 그 중에 75g이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75%라는 거죠. 역시 뭐 동물이니까 우리 생명체, 그러니까 식물은 잘 모르겠지만 포유류는 전체 몸의 구성이 한 60, 70%가 이제 물이잖아요. 그래서 달걀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전체 100g당 75g이 물이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 계란 2개당 12g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 1개당 7g이고 또 거길 또 흰자 노른자로 나누면 노른자가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흰자로 따지면 계란 하나당 한 3g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 전체 홀에그 계란 흰자와 노른자 다 합친 거에 계란 2개의 단백질 함량은 12.49g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백질 우리 사람한테 단백질 하루 권장량이 한 20% 정도 이제 되는 걸로 몸무게 따라 좀 다르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지방을 보시게 되면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다 더해서 10g 정도 돼요. 10g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보다 2배 정도 많아서 이제 뭐 이런 걸로는 건강에 좋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엔 또 농가마다 좀 특수하게 사료를 배합한 거를 닭한테 먹여서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훨씬 많은 뭐 그런 계란도 이제 생산해내고 이제 그래서 계란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옛날에는 계란 하나당 콜레스테롤이 300mg으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정해놓은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 상한선이 300mg이니까 옛날 같으면 계란 하나당 벌써 하나만 딱 먹으면 콜레스테롤 이제 끝났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콜레스테롤 계란을 많이 개발해서 최근에 나온 것들은 계란 하나당 한 200mg에서 25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고 뭐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당연히 노른자에 있겠죠. 흰자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 그렇고 이제 또 이제 계란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 하는 이유는 바이타민 같은 것이
비타민 C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나머지 모든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었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바이타민 A, 이게 안 나오지만 D, B12 같은 이제 우리 그 대사에 아주 필수적인 비타민이 많이 들어서 뭐 급할 때는 또는 뭐 먹을 게 없을 때는 계란 하나만 딱 먹게 되면은 영양소는 탄수화물을 제외하고는 지방이라든가 단백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바이타민이라든가 미네랄 같은 것들이 다 이제 한꺼번에 들어왔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먹을 거 없을 때는 이걸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계란을 완전식품이라 하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제 힘든 걸 지나서 먹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과식이 문제되고 있는 이제 세상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돼요. 계란 두 개 딱 먹으면 425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콜레스테롤이 뭐 계란을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질문하는 거 또는 잊어버린 질문이 그런데 계란을 먹으면 고지혈증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이제 몰라서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고지혈증이고 그냥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이제 중성지방이라는 말을 좀 안 쓰고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얘기를 그냥 직접 원어로 쓰지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고트리글리세라이드 혈증 어느 거나 다 그냥 다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흔히 우리가 문제가 되고 또 약 드세요 뭐 위험합니다 심장병 위험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약 먹는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고지혈증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기 때문에 그냥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과 고지혈증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왔냐면은 이 계란 평판에 변천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300mg 이상 되니까 계란을 많이 먹어두면 고지혈증이 되고 고지혈증이 되면 심장병이 되니까 계란을 가급적이면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이 공식적인 그런 그 식사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고지혈증 전공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옛날부터 뭐 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그쪽 전문가 내에서는 꼭 그게 아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거기에는 좀 미묘하고 복잡한 기전이 복잡한 그래서 일반 정책 당국자나 일반 의사들이 이해하기 힘든 게 있어서 좀 설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계란은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으로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 콜레스테롤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억제해야지 고지혈증이 좋아진다라는 이제 담론이 있었죠. 불과 이게 바뀐 게 한 4년 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15년이니까 5년 전이네 벌써.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이제 고지혈증 전공이고 그걸로 또 연구해서 공부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방도 강의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고지혈증에 대해서 좀 많이 바꿔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이유도 있고 때문에 그때 이제 계란 얘기가 나와서 계란보다는 포화지방이 훨씬 더 나쁘고 계란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집중된 관심을 환자한테 교육할 때 계란보다는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포화지방이 많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아니면 또는 포화지방은 아니지만 콜레스테롤 올리는 물질이 있는 커피 같은 데 더 집중을 해서 환자를 교육시켜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 강의 끝나고 이제 질문 받는 시간에 연세 지긋하신 그쪽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받아봤던 질문 중에 가장 무례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저를 보지 않고 뒤를 봐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강의를 하고 엉터리 같은 이런 걸 우리는 듣지 말고 이런 위험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을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참 그때 너무 황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불과 10년, 15년 전이군요. 그때 격세지감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데 계속 계란이 콜레스테롤 나쁘다 하다가 상황이 완전 반대가 돼버린 케이스가 2015년에 이제 완전 반대가 된 지점이 와요. 그래서 요거는 드디어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제언과 이런 걸 다 받아들여서 미국의 다이어터리 가이드라인 어드비서리 커미티라고 해서 미국의 식사 가이드라인 제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미국 정부 자문기관이죠. 거기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심장병의 원인이 되지만 계란이 곧바로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리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란은 적당히 먹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읽어보면 메시지가 아주 뉘앙스가 미묘하고 굉장히 그 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전이 깔려 있는데 이게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어떤 담론이 이제 2015년 이후에 형성이 됐냐면은 계란을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계란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계란을 많이 그냥 죄책감 없이 먹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저희 환자들의 경향이나 우리 환자들이 처음에 오실 때 초진제 환자가 올 때 식사를 분석해 보면은 계란에 대한 경계심이 진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도 있대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떨어지고 뭐 루틴 안에 무슨 루틴이 아니고 뭐죠? 엘카트, 레시틴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진다 하면서 적극 권장하는 이런 트렌드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그 과학적인 메시지라는 거는 단순하지 않아요. A 또는 B 이런 식으로 양비론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거를 이해할 만한 사람들은 전문가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거를 자기 취향껏 받아들여서 이런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바로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 계란이 고지혈증한테 있어서 정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약간 미묘한 거를 좀 풀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들으시고 이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계란을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어떤 논문 때문에 더 촉발이 됐는데 그 논문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블로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5년 2월 11일 날 발표된 논문인데요.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이라는 이제 영양학계에서는 꽤 괜찮은 이제 그 잡지에 실렸어요. 이 호주 연구입니다. 호주 연구인데 뭐냐면은 그 다이아베티스 앤 에그라는 스터디예요. 그래서 얘네들 참 이름도 잘 지어. 영어는 이렇게 앞자만 따서 이렇게 약자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다이아베그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인한테 3개월 동안에 이제 이거를 실험을 한 건데 이 균질한 조건을 갖춘 당뇨인들을 모아서 3개월 동안 한쪽은 계란을 하루에 2개씩 더 먹겠어요. 그다음에 한쪽은 계란은 그냥 그대로 이제 식사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계란을 2개씩 더 먹은 그룹이 하이 에그 그룹이죠. 계란을 많이 먹은 그룹과 그냥 그대로 저 식사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한 넌 하이 에그 또는 노말 에그 그룹인가 하여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계란 먹기 전에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3개월 지났을 때 계란을 많이 먹은 쪽과 많이 먹지 않은 쪽의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과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비교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우리나라에도 뭐 뉴스에도 소개되고 방송에도 되고 신문에도 되고 뭐 이걸 갖고 또 여러 블로거들 또 모르는 사람들 또 제일 모르는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계란을 많이 먹어도 아무 상관없대더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녀서 좀 피해본 환자도 좀 있긴 해요. 보면은 계란 실험전, 계란을 먹기 전에 두 그룹의 지질치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왜 잘렸는데 하이 에그 그룹이고 이건 그냥 노말 에그 그룹이라 하죠. 그래서 하이 에그 그룹은 보게 되면은 고지혈증량 비슷하게 먹었고 HDL 콜레스테롤 1.3mm몰, 1.2mm몰로 곱하기 38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0 합시다. 그러면 한 4, 32, 한 50mg 정도 됐네요. HDL 콜레스테롤 레벨이.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레벨은 하이에그 그룹 3.0mm몰/L니까 120, 뭐 이쪽도 한 110 정도 됐고 토탈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도 5 곱하기 4니까 200mg/dL, 이것도 한 190mg/dL 정도 됐어요. 그래서 두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지나서 다시 본 거예요. 이게 계란을 2개씩 더 먹게.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입니까? 500mg 정도, 250에서, 하나가 200에서 250이니까, 계산하기 좋게 500mg의 콜레스테롤 더 먹인 거예요, 한쪽에다가.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놀랍게도 말이에요. HDL 콜레스테롤도 하이 에그 그룹과 로우 에그 그룹에 차이가 없었고요. 비트윈 그룹이죠.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었느냐, 차이가.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레벨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실험을 시작하기 전이나 계란을 2개씩 이렇게 먹였을 때는 전혀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떨어지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통계적으로 유인하지 않지만 총 콜레스테롤도 오히려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0.04 mmol/L.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에그 그룹 0.02 해서 적어도 이 실험을 바탕으로 볼 때는 당뇨인이지만 뭐 일반인도 비슷해요. 당뇨인은 오히려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콜레스테롤이라도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 훨씬 더 잘 흡수하거든요, 당뇨인은.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은 더 위험한 거예요.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당뇨 환자한테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보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또는
깊이 이 논문을 읽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이 논문 연구자들도 자기네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 계란 두 개를 하루에 계란 두 개 정도 더 먹는다고 LDL 콜레스테롤 레벨, 토탈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당뇨인에게 있어서 하루에 계란 두 개 더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보니까 논문 써놓은 걸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에디터가 이쪽이 전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스스로 자기네 실험의 문제를 자기네가 그 논문에 쓴 도표에 이제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이렇게 드러냈거든. 저는 이제 맨 처음 이거를 표도 보기 전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고맙게도 표까지 딱 해놓으니까 이렇게 내 생각이 딱 맞았구나 하고 좀 그때 좀 쾌감을 느꼈죠. 뭐 좋은 쾌감은 아니지만 하여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을 보면은, 그럼 고지혈증 환자도 계란을 막 먹어도 되겠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더구나 또 제가 쭉 말씀드린 거, 고지혈증은 이 몸의 피 속에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건 세 가지에 좌우된다. 첫째는 포화지방, 포화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고, 두 번째,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 레벨은 내려가며, 세 번째, 콜레스테롤을 먹을 때도 콜레스테롤 올라가지만, 이게 포화지방만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계란보다는 포화지방이 많은 빵이라든가 버터라든가 아니면 무슨 코코넛류라든가 이런 게 집중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드리니까 더구나 이제 이런 계란 실험까지 딱 본 우리 환자들은 그러면은 특히 우리 당뇨인들은 콜레스테롤 뭐 괜찮네요 계란을 막 드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과학수사대로 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CSI라고 있어요. CSI. 이 CSI는 Criminal Scene Investigation이 아니고요. 과학수사대가 아니고 다른 저기 명칭이에요. Cholesterol Saturated Fat Index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얼마나 그 음식에 많이 들었는가를 보는 일종의 라벨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음식이 라벨링할 때 혈당 지수, 당 지수 또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염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CSI라는 거는 어떤 음식이 콜레스테롤 얼마나 많이 올리냐를 보는 척도예요. 그래서 CSI가 높으면 높을수록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CSI가 뭐 40짜리도 있고 CSI가 3짜리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음식의 일회 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SI를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CSI가 돼 있지 않고 외국에 대한 CSI, 특히 미국 사람이나 이제 유럽 사람들에 대한 CSI가 돼 있죠.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일회 분량을 말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생선 한 토막 일회 분량 85g, 고기 일회 분량 그건 뭐죠? 85g의 고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85g으로 적어 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계란 1회 분량.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1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한 번 먹을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절대적인 게 아닌 게 어떤 사람이 2배를 먹거나 1회, 어떤 사람은 1회 반을 먹게 되면은 약간 얘기는 달라지지만 하여튼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CSI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 복잡하지 않으니까 따라와 보세요. 포화지방 함량, 그람으로 된 거에 곱하기 1.01에다가 더하기 그 음식 일회 분량의 콜레스테롤 함량, 미리그램이에요, 이거는. 곱하기 0.05를 더하면 돼요. 말만 들으면 뭐 희한하죠? 근데 그냥 보시면 알아요. 자, 우리가 생선을 갖다가 일반적인 생선 일회 분량의 CSI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생선 1인 분량이 1인분이죠? 85g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선은 가상의 생선이에요. 이게 무슨 생선인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대충 이렇다고 0.14g의 포화지방이 있고 그 생선 1회 분량에는 51mg의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러면 수식에 대입합시다. 포화지방 0.14 곱하기 1.01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더하기 0.05 곱하기 그 생선의 콜레스테롤 함량이에요. 51 이렇게 하면 계산해야 되면 2.7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선의 CSI는 즉 그 콜레스테롤 올리는 힘은 2.7 정도인데 very low예요. 그러니까 별로 많이 올리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이나 등심 같은 고기를 한번 해보죠. 고기 1인분 보게 되면은 11.3g의 포화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81mg의 콜레스테롤이 들었어요. 그 고기 1인분에는.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1 곱하기 포화지방 함량 11.3 더하기 콜레스테롤도 곱해야죠. 81mg이니까 81 곱하기 0.05 하면 계산하면 15.4가 나와요. 이거는 콜레스테롤 좀 많이 올리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포화지방 함량이 1이죠. 거기 곱하기가.
콜레스테롤 함량은 미리그램에 0.05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 있을 때는 그 음식이 콜레스테롤 올리는 힘은 포화지방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렇죠? 대개는 이제 콜레스테롤 이렇게 많은 음식이 없다 치면은 그러나 계란처럼 콜레스테롤이 막 100단위로 있는 음식은 거꾸로는 이제 이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쫙 보면은 계란 한 개는 포화지방 1.5g 정도가 있어요. 100g이 아니라 한 개에 50g이에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200이라 쳐요. 200보다 많지만 한 250 정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1.01 곱하기 1.5, 한 1.5g 되게 1.5겠죠, CSI가.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200이니까 200 곱하기 0.05니까 얼마입니까? 10 정도 되죠. 그래서 최소 11.5인데 콜레스테롤 250 정도 된다면 한 13 정도 나와요. 그래서 계란 한 개의 CSI는 한 12에서 13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맥심을. 그렇게 되면은 이거 꽤 높은 숫자예요. 그러면 이 CSI가 어느 정도 속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 CSI는 직관을 배신해. 우리가 콜레스테롤 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갈 줄 알지만 그렇게 자연계에서는 계란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한 번 먹는 분량의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많은 건 없고 오히려 포화지방이 많거든요. 자, 굴, 조개 이거 콜레스테롤 많다고 얘기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생선, 붉은 고기는 CSI가 3이에요. 많지 않죠? 생선 같은 거. 그다음에 새우, 게 여기 이제 붉은 고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잘못 그래서 갈비는 최악이에요, 최악. 여기 이제 우둔 같은 거 이제 엉덩이살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런 거고 새우, 게, 가재 같은 거는 CSI가 5예요. 물론 이거 1회 분량이 같은 그램이 아닙니다. 1회에 먹을 수 있는 거를 계산한 거예요. 그다음에 안심등신 1인분은 한 CSI가 7이에요. 본인이 3인분 먹게 되면 2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얼마나 많이 먹냐에 따라 달라요. 그다음에 그래도 같은 1인분이라면 베이컨, 삼겹살, 갈비, 간, 곱창, 순대 같은 건 CSI가 20이에요. 근데 이제 기절 초풍할 만한 게 아이스크림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하드 말고 이제 비싼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호텔에서 파는 거라 유지방이 풍부한 것들은 CSI가 유래 분량이 30이나 돼요. 호텔 게 이제 교과서에 써 있어요. 호텔 메이드라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엄청나게 콜레스테롤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 오실 때 아이스크림 꼭 물어보거든요. 아이스크림 잘 드시냐고. 본인은 정말 모르죠. 아이스크림 이름인지. 그다음에 코코넛류, 팜류. 그 다음에 바삭바삭한 제과제빵, 치즈케이크, 그 다음에 무슨 뭐 페이스트리, 그 다음에 뭐 베이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게 또 베이글 이거보다는 안 하지만 베이글도 의외로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37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란 하나가 얼마냐면은 15에서 20 정도, 계란 두 개면은 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워낙에 기본적인 정의는 바뀌지 않았어요. 포화지방이 음식으로 들어간 포화지방이 음식으로 들어간 콜레스테롤보다 더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리나 계란처럼 정말 예외적으로 단 하나의 계란 아래 200에서 250mg의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드는 음식은 CSI가 계산식을 이긴단 말이에요. 0.05인데 뒤에 100단위가 붙잖아요. 보통 10단위인데. 그러니까 계란이 CSI가 높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계란 안전하지 않아요. 계란 안전하지 않으니까 계란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럼 누군 조심하고 누군 조심하지 않아도 되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보셨다시피 계란이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되고 계란의 CSI가 어느 정도 돼서 계란을 많이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계란 먹어도 문제없는 사람은 누군가?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린 실험 결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베이스라인, 그 기저 콜레스테롤 레벨이 토탈 콜레스테롤 200이고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계란을 하루에 2개나 먹었는데도 3개월 동안 그렇게 먹었는데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안 올랐어요. 이건 그럼 실험이 잘못된 거냐? 실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제 말씀 들으시는 분이나 여러 환자 중에 계란 하루에 1개, 2개 먹어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실험의 결과는 무엇이고 계란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사람과 자기가 먹는 계란의 양, 사람이라면 정확한 말은 그 사람의 계란 먹기 전 콜레스테롤 레벨과 그 계란의 양에 따라 그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게 달라요. 이거를 하늘을 바로 뚫지 못하고 아무리 이렇게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도 이 천정이 있어서 그거 이상을 뚫지 못한다는 뜻의 천장 효과, 실링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따라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X좌표는 하루에 먹는 콜레스테롤의 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0mg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초식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 다음에 하루에 700mg까지 먹는다고 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코너라는 아주 이 지질학에서 실험 지질학으로 유명했던 분이 1989년에 발표했던 논문에 나오는 건데, 다이어트리 콜레스테롤이 워낙에 자기가 이제 먹고 있는 레벨이죠. 그래서 뭐 나는 하루에 100mg, 한국인 한 200 정도일 거예요. 하루에 200mg 먹고 있고, 또는 하루에 300 먹고 있고, 누구는 하루에 600mg 먹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가 그 콜레스테롤 레벨이 0에서 70mg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덜 올라가는데 한번 봅시다. 내가 이미 콜레스테롤을 하루에 300mg 먹고 있어요. 요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계란을 2개 먹었어요. 500mg. 내가 계란을 1개 먹었어요. 근데 2개 먹었어요. 700mg까지 먹었다 한들 총 플라즈마, 즉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은 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실링 이펙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대사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반대로 내가 하루에 콜레스테롤 전혀 먹지 않고 있다가 늘렸어요. 그래서 한 150까지 늘렸어요. 그래도 콜레스테롤 레벨은 5밖에 안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상황 처한 논리예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루에 200 먹었는데 계란 하나를 더 먹었네요. 400. 자, 그러면 자기가 하루에 먹는 콜레스테롤의 그 양이 200mg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콜레스테롤 조금만 더 먹어도 어떻게 돼요? 마구 올라가요. 여기 가파른 곡선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400을 넘게 되면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콜레스테롤을 조금만 먹었는데 많이 올라가고 또는 먹던 걸 조금만 줄였는데 확 떨어진다면 요 라인에 있는 거죠. 하루에 200에서 4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 레벨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그 콜레스테롤 조금만 줄여도 그 총 콜레스테롤 레벨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반대로 콜레스테롤 조금만 늘려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마구 올라가요. 그래서 계란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하루 콜레스테롤 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 먹고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미 하루에 콜레스테롤을 한 300에서 400mg 먹고 있다면은 여기에 내가 아무리 콜레스테롤 더 많이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걸 실링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흡수를 차단해 버리거든요. 몸이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와 해서 차단해 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아주 재밌는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란을 못 먹게 고지혈증 환자는 이제 여기 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와 있는 고지혈증 환자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레벨만 조금만 적게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계란 2개를 먹고 있는 사람인데 고지혈증으로 왔어요. 그럼 당연히 계란 2개부터 1개부터 끊으면 여기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란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총 콜레스테롤 하루에 많이 먹고 있는 게 100mg 밖에 안 먹는다면은 이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아무리 줄여봤자 변화량이 5mg 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쪽이 좀 속상한 경우죠. 자, 그럼 아까 호주 연구를 한번 봐요. 호주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란을 2개나 더 먹었는데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마도 여기는 아닌 것 같죠? 왜냐면 확 올라가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초기에 이미 실험 전에도 하루에 콜레스테롤을 300mg 더 먹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요. 그럼 뭐 여기서 2개를 먹든 3개를 먹든 콜레스테롤 레벨은 올라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궁금했거든요. 논문 읽다가 이 사람도 과연 베이스라인 콜레스테롤 인테이크는 검사했나? 했어요. 다행히. 근데 보면 근데 이러고도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지식은 잊혀져 가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계승이 되고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자문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의외로 그 콜레스테롤 실링 이펙트 모르는 전문공도 많아요. 근데 보면은 하이에그 그룹은 베이스라인 다이어트리 인테이크, 베이스라인의 콜레스테롤 얼마 먹고 있었냐면 318mg 먹고 있었고요. 로우 에그 그룹도 298mg 먹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자, 이미 여기를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먹어봤자 뭐가 변하겠습니까?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2개 아니라 3개 먹어도 하나 먹어도 변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미
예, 이게 일본 말 써서 미안하지만 이빠이 콜레스테롤을 이것밖에 뉘앙스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이빠이 콜레스테롤을 먹고 있어. 이미 자기의 한도껏 먹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계란 하나를 투척하든 두 개를 투척하든 아마 세 개 먹었어도 일정하게 또 유지됐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이 좀 어려운데 이걸 잘 이 사람들 연구조차도 해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스커션에 고찰란에 이런 얘기를 안 써놨어요. 그냥 다른 엉뚱한 말을 써놨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은 콜레스테롤을 더 먹어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드물고요. 이 라인 안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고 덜컥 콜레스테롤 계란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쫙 하고 올라가죠. 이해하시겠어요, 혹시? 좀 어렵지만 의사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냥 건강에 관심이 있는 또 본인이 고지혈증인이라면은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말고도 그러면 내가 이미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총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지 않은 정상 지혈증이다. 근데 나는 이미 계란을 두 개 먹고 있다. 나 괜찮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른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콜레스테롤 염증이에요. 염증을 일으켜서 무슨 얘기인지 염증을 일으키는데 만성 염증은 얼마 전에 생로병사에서 한 것도 우리 환자분들 참 빨라요. 다 보고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제 염증 수치 어떨까요? 저는 염증이 어떤가요? 근데 당뇨하고 고지혈증하고 고혈압은 염증이 좀 높죠,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거를 재는 방법으로 HSCRP라는 방법을 써요. 이제 뭐 아마 생로병사에서 그거 갖고 환자한테 설명한 게 나왔는데 그거 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감기 걸리거나 손톱에 염증 나거나 뭐 어떻든 간에 좀 그러면 다음날 높아요. 그래서 오늘 재고 내일 재고 모레 재도 다 달라요. 그렇게 맨날 변하는 값은 그렇게 잴 필요는 없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싸지도 않고 그래서 굳이 저는 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염증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면서 지방세포를 거쳐서 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지방세포에 흡수되면 말이죠. 지방세포에서 염증 확 불어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염증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암도 유발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뭐 요행이 저쪽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레벨 이미 콜레스테롤 많이 먹는 쪽에 속해서 계란 한두 개 먹어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염증 수치는 확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느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에 그럼 왜 계란을 드세요? 왜 계란을 드시냐 그러면 대부분이 10중 8구 이게 근육을 키우려고 단백질을 먹으려고 그런다는데 두 가지 가정이 틀렸어요. 근육을 키우려고 단백질을 먹는 건 아니고요. 근육을 키우려면은 물과 탄수화물, 양질의 탄수화물을 잘 먹고 거기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건 나중에 제가 옛날에 마른 당뇨 편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동영상은 제가 여러 좀 제가 예측하지 못한 파급 효과가 있어서 다 지워버렸는데요. 하여튼 근육을 키우려면은요 물과 양질의 탄수화물 먹고 거기다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과정이 틀렸어요. 단백질만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계란은 그렇게 고급의 양질의 그 단백질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흰자만 먹으면 어떠냐면 흰자요 한 개의 계란당 단백질 5g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흰자만 먹는데 흰자 두 개 먹어도 10g이잖아요. 별로 이렇게 좋진 뭐 이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닭가슴살은 많아요. 그런데 그 닭 냄새 나서 어떻게 맨날 먹으면 닭 냄새 나잖아요, 입에서. 그리고 그게 과연 좋으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동물성 식품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안 드시는 적게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 많이 안 먹는 게 좋아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설명할 수 없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거, 동물 윤리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식물을 좀 드시는 게 좋은데 대표적인 단백질 급원은 두부예요, 두부. 보면은 템페.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이제 콩 요리죠. 템페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무슨 유부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잘 안 팔아요. 우리나라도 파는 뭐 한남동 어느 슈퍼 팔고 뭐 그다음 백화점에 어느 저기 음식 코너나 또 인도네시아 전문 음식점에서 파는데 템페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발효 콩 그 음식이거든요. 두부 같은 건데 굉장히 고용량 단백질이 있어요. 한 컵당 19.5g 엄청난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그거 뭐 구하기 힘든 두부 드세요. 두부 반모. 두부 반모가 한 300g 되나 250g? 거기에 그 단백질 15g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하는 거죠. 식물의 단백질은 동물의 단백질과 좀 달라요. 일단 필수 아미노산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콩만 그것도 대두콩만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어서 이거 완전 식품이거든요. 고기랑 비슷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양질의 단백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양질의 단백질 흡수율을 보통 얘기하는데 일단 백이란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백이 흡수되면 진짜 좋은 건데 대부분의 동물성 단백질 특히 고기 같은 거는 한 95, 흡수율이 90에서 98 정도 돼서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데 식물은 흡수율이 70에서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두부는 90 정도 넘어요. 그러니까 흡수도 괜찮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부를 원해요. 그러니까 두부가 정말 양질의 단백질이고 칼슘도 많고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부를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부가 좋다니까 두유를 또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유는 아니에요. 가끔 좀 우유 드시지 말라고 그러면 두유 먹고 오셔서 잘했죠 그러시는데 두유는 칭찬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집에서 해 먹는 두유 말고요. 상업화돼서 나온 두유는 첫째 당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경우 꽤 많아요. 근데 당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첨가제가 뭐가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유화제, 이머시파이어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생각만큼 이렇게 뭐 유해식품은 아니지만 막 건강에 좋다고 잘못 생각해서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시켜 드릴 텐데 두부하고 두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먹었을 때 심장병 예방에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할 때 두부는 심장병 예방에 확실한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두유는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단백질 때문에 계란을 드신다면은 저는 두부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템페 드실 수 있는 분 드시고 흰자도 드셔도 되긴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효능이 좋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유는 굳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두유 드실 바에는 우유 드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돼요. 뭐 그렇다고 두유가 무슨 유해식품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새겨 들으시고요. 자, 그래서 자 결론이에요. 계란은 고지혈증이 어쨌든 얘기냐 나쁘냐 좋으냐 상관없냐 사람마다 달라요. 자, 본인이 고지혈증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나는 약 먹기 싫습니다. 식사로 조절하고 싶어 할 때는 당연히 계란부터 줄여야죠. 계란 줄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란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이미 그럴 땐 계란 줄여봐야죠. 그 다음에 포화지방 줄이고 커피를 필터 종이로 내려면 드립커피 요 세 가지를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계란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화지방 제가 이제 사람이 항상 이제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강조하면 이쪽으로만 가서 다른 쪽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이제 이 평형을 못 맞추잖아요. 이제 자전거 타듯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이제 초심자는 왼쪽으로 가지 말랬더니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랬더니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포화지방이 너무나 두각되지 않고 실제로 더 위험한 건데 그리고 계란은 생각보다 덜 위험한 건데 너무 계란이 나쁘다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는 계란이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젠 거꾸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계란은 굉장히 안전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포화지방에 대한 위험성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제가 방편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란도 물론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고지혈증이고 식사로 조절하기 원한다면 계란 줄이는 게 맞고요. 나 고지혈증인데 스타틴 먹고 있어. 그러면 뭐 너무 음식에 민감할 필요 없고 균형 식단 골고루 잘 먹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계란을 먹고 있는데 현재 고지혈증이 아니라면 뭐 그건 괜찮다고 봐요. 적어도 콜레스테롤 레벨 면에서 계란이 좋다면 현재대로 먹어도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린 것대로 계란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란 정의는 얼마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개 이상이 아닐까요? 하루에 한 개 초가 2개씩 먹는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서 뭐라고 좀 결론 내기 힘들고 하여튼 계란이 좋으면 그냥 드셔도 되지만 계란이 싫은데 굳이 건강을 위해서 드신다면은 계란이 뭐 건강에 뭐 굉장히 좋은 음식도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음식 맥락 속에서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셔서 어거지로 드신다면은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좀 맥락이 애매하죠. 근데 현실이 그래요. 어떻게 현실이 흑백처럼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항상 애매하고 항상 이렇게 모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걸 참조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